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훈육을 해야 되는 유치원 시기에 이제 내용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입학 전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유치원 시기 동안에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요즘 정말 애들이 공부가 아주 어린 시절까지도 이렇게 배워가야 되죠. 뭐 한글도 떼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학원을 참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최소한 하는 것이 또 어떤 문제에 맞추어서 준비시키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똘똘한 아이 만드는 부분에서의 유치원 시절의 공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은 아직 제대로 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지적인, 다시 말하면 지적인 교육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과목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독서 시키고 뭐 영어 같은 거 한문도 배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하고요.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비인지적인 정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뵌 대로 좀 끈기 있게 앉아도 있어야 되고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도 이렇게 조절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존감 이런 것도 좀 가져야 되는데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이 시기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비인지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아이들, 효능감이 높고 정서 조절 잘하고 동기가 높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공부를 덜 하고 간 아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기에는 이제 마음의 정서적인 준비 이것을 하고 이거 실제적인 논리적인 이제 과목적 공부를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발달학적으로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유아기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고 학원을 다니고 뭔가 책을 읽고 이게 이해하고 숙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다면 이거는 이제 옳은 방향이 아니다. 유아기 동안에는 재미와 호기심이 있고 저거 뭘까 하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서와 인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올바른 공부가 일어나고 오랫동안 공부 잘하는 아이, 이제 학업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와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높은 아이야. 기억력이 있고 그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추상적인 생각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쭉 이렇게 그 사고의 깊이가 이렇게 이제 커지는데요. 거기서 잊어버리지는 기억력이 좋은 아이일수록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이제 이렇게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도는 뭐 서울이다. 뭐 1919년 3월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뭐 그다음에 뭐 거북선은 뭐 누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보통 명제라고 표현을 하죠. 명시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 밑에는 뭐 동물 식물로 나누는데 생물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고 뭐 그다음에 상어는 뭐 무슨 유구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함 관계라든지 위계라든지 그다음에 1 다음에 2가 오고 2는 3보다는 작고 뭐 이러한 어떤 공간성, 위계성, 인과성, 논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식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다음에 이게 많은 아이들이 상식이 많고 많이 안다 이렇게 다음 중 뭐 한 것은 뭐입니까? 하면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추자 그죠?
안목 지식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체득한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는 걸 방법을 뭐 말해봐라 하면 좀 말하기가 좀 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해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을 찾아지는 어떤 이런 경험들. 그래서 언제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해요, 뭘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경험들, 뭘 봤는데 뭐 색깔이 어땠고 이런 그 기억들, 일화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암묵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많은 친구가 있고 여기 많은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좀 많을 거고 똑똑할 거고, 또 이제 이런 거 많이 체험하고 공부 놀러 가고 이런 애들 또 이게 많을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서 이제 많은 공부들은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려보고 이러죠. 그래서 암묵 지식이 그걸 통해서 이제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요즘 가장 핫한 그 단어 하나 뽑으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초등 가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겠는데요. 문해력이 너무 낮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점점점 이게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이제 매체화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뭐하지만, 결국 문해력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언어 양식은 4개죠.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건데, 이제 이것들의 양식 중에서도 특히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한 어휘를 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한 거를 이제 쓰면 그 쓴 걸 보고 내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딴 사람이 이해하게 만드는 쓰기를 할 수 있어서 의사가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능력,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 전달과 파악 능력을 가리켜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 여기 사회적 맥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가 굉장히 화가 나 있으면 너 화났니?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거기에 합당치 않은 이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말을 만약 전달한다면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한다든지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될 사람에게는 존대로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공부는 아까 얘기한 배경 지식들, 그게 과학이든 뭐 심부름이든 게임이든 우리는 말이라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설명을 듣고 책을 읽고 해서 이제 우리 지식이 확장되죠. 그래서 문해력이 왜 중요하면 인간의 모든 지적 학력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공부를 잘하나, 머리에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는 뭘 보고 아냐면 걔가 쓰고 있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느냐를 읽어보고 아 얘가 알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해력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이모하고 엄마는 어떻게 다르다. 이걸 이제 구분한다든지. 글자 보면 뭐 맥도날드는 이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배트맨은 어떤 모양이고, 이렇게 모양을 구분한다든지, 어휘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의문문은 어떻다라든지, 놀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놀아야 되고, 옷은 어떤 걸 입어야 공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웃기면서 놀고, 그리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문해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 과정으로 특히 문해력을 높일 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고 걔가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얘가 굉장히 머리가 어휘력이 높구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력을 쓰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조금 부족하구나, 글은 읽고 쓰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문해력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책만 많이 보면 문해력이 생기는 건가?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보통 책을 읽혀주죠. 그때 이제 엄마가 뭐 분위기를 띄워서 이렇게 살을 붙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한다든지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책 읽기를 하느냐.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글자를 알고 나면 읽죠. 글만 읽으면 내용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의 열쇠,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거는 걔가 가지고 있는 문해력의 수준에 따라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문해력에 대해서 높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해력은 독해력이나 공부력, 이해력과 똑같진 않고요.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문해력은 인지력을 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다라는 것은 읽기만 하면 그 안에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놀이든 심부름이든 문해력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학년에 비해서 낮은 문해력을 가진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가 하는 게 힘이 들어지고 뭘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3학년을 이해를 못하는 4학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는 어떤 문해력을 가질 만큼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학업을 하는 시기가 학동기죠. 아동기죠. 그래서 학업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능은 뭐고, 기억은 뭐고, 뭐 추론은 뭐고, 적성은 도대체 뭐고, 뭐 언어력은 뭐고, 창의력은 뭐고, 이거 전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연히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지능은 원래부터 지능이 높은 아이가 있고 낮은 아이가 있고요. 당연히 적성이, 여기에 적성이 있는 애가 있고 저기 적성이 있는 애가 있고, 이 모든 차이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다 좋은데 동기가 없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썼죠. 공부는 재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아이들을 칭찬하고 야단치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로 아이들이 평가받는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칭찬과 야단을 좀 지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공부에 재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가치가 없느냐?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앉아 있는 것 또한 재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준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보다 앞서는 게 훨씬 좋은가? 그런 이제 왜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배워야 하는가? 배우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안 좋아하는 아이보다 무슨 살아가는데 강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엄마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몰입하는가? 거기 집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집중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 내용을 물어볼 때 어떤 어휘로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는 이 질문의 질적인 어떤 표현 방법에 따라 아이들의 사고력과 문해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업은 정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성실함을 배우기도 하고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학교를 가고 끝까지 책을 다 읽어내고, 이런 능력들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능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보는 내용이 재밌어서 앉아 있는 것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은 것들 할수록 우리가 노년에 갈 때까지 삶을 더 즐거운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지는 태도가 되겠죠. 자, 공부 정서를 망치는 걸 썼습니다. 당연히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너무 어려서부터 막 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영어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연산 짓고 풀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계속 몇 장씩 풀어야 되고 계산은 또 반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공부에 대한 흥미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집중을 더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무리한 선행을 한다든지 즐거움이 전혀 없는 반복 활동만 너무 어려서부터 빨리
빨리빨리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시켜서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엄마가 할 때 진짜 공부를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 내가 성장되는 데서 오는 쾌감을 아이는 느끼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고 엄마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물어보고 단어를 잘 설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독서의 생활을 습관화하고 TV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엄마 저건 무슨 말이야? 왜 저 말을 썼어? 뭐 이렇게 이제 명확히 해주고 예문을 들어주고 이러는 상호작용이 있다면 훨씬 더 문해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문해력은 갖추고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이제 학업에 훨씬 더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동안은 재미와 어떤 체험과 암묵적인 지식으로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짜는 것이,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질문하고 놀아주고 이러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린다는 얘기를 드려서, 진짜 공부할 때 공부하는 아이가 되려면 너무 어릴 때부터 진을 빼지 않도록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문해력 얘기 제가 잠깐 띄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동기 들어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력, 지능 얘기할 때 제가 더 재밌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